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예상보다 훨씬 파격적인 12, 20일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거셉니다. 중개소마다 계약이 취소되고 집값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폭락하는 것을 방치하다가는 가계부채발 금융부실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다주택 임대사업 활성화가 과연 집값 하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12, 2일 대책 후폭풍 무섭다. 중개소마다 무더기 계약 취소. 여기 보시면 정말 집이 넘쳐나네요. 이 물에 3기 신도시 그 다음 대책들 아파트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자, 집값이 상당히 폭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심각한 과정에서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 한 페이지의 대책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12, 2일 부동산 대책. 먼저 다주택 세제, 그 다음에 다주택 대출, 민간 임대사업 지원, 그 다음에 규제지역 해제, 예상 해제죠. 이 네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다주택 세제, 취득세. 자, 2주택일 경우 원래 8%인데 1에서 3%로 줄여줍니다. 이제 그럼 3주택은 조정지역에 두 개 있다고 치고 이제 8%인데 4%로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4주택 법인 12%였는데 6%로 줄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취득세가 대폭 줄었죠. 이번에는 양도세 중과 원래 이제 올해까지였는데 1년 더 연장을 했어요. 1년 더 연장. 자, 양도세 최고 77%에서 49.5%로 이제 최고만 봤을 때 49.5, 이제 아무리 많이 양도세를 내도 50% 이상을 안 냅니다. 보유기간이 짧아도. 여기 보시면 분양권 1년 미만에 팔면 그전에는 엄청 세게 때리는데 이제는 45%로 줄었고요. 1년 이상 끌고 가게 되면 폐지입니다. 뭐 말이냐? 양도세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자, 주택하고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주택하고 부동산 포함, 아파트 포함이에요. 입주권 얘는 1년만 보유하게 되면 45%, 1년 미만일 경우 45% 세금을 냈지만 이제 1년 이상일 경우는 폐지되어 버렸어요. 상당히 대단하죠. 다주택자들에게 무궁무진한 정말 취득세, 양도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주택 대출, 규제지역 담보. 자, 다주택자들 예전에 뭐 규제지역 담보가 어디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LTV 30%까지 허용해 줍니다. 대출을. 생활안정 반환 2억 한도까지 이번에 해주고요. 전입 의무제도도 폐지됐어요. 무조건 뭐 전입을 해라 하는 의무가 폐지됐다고요. 서울 20억 정도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아파트 6억까지 대출이 나와요. 민간임대 지원, 민간임대 부활을 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민간임대사업 부활. 전용 85 이하, 즉 30평대 10년 동안 허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혜택도 고스란히 따라갔죠. 지방세는 50에서 100% 감면하고요. 취득세 감면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 이번에 국세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이걸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 혜택은 그대로 고스란히 따라가고요. 15년 이상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공시 약 9억 이상, 수도권 공시가격 9억 이상, 15년 이상 만약 보유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시켰다. 사실상 세금을 거의 안 내게 한다 이 말이죠. 자, 규제지역 해제 아직 다 풀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년 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2023년 초 해제. 제가 3월달로 예측을 했잖아요. 더 빨라졌네요. 지금 이거 나온 것들도 지금 이미 다 제가 스름하게 예측했던 것들이에요. 뭐 구체적인 것은 디테일한 부분은 좀 틀릴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이 가고 있죠. 자, 2023년 초 해제. 서울, 과천, 분당, 수정, 광명, 하남. 자, 바로 여기만 지금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제 내년 초에 없어집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 싹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강북지역하고 좀 변방지역을 먼저 없애고 경기도는 다 없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중심부, 강남 이런 데는 그 다음에 해제하겠죠. 특례 보금자리 무려 9억 이하 대출, 이제 9억 이하
집을 살 경우 대출을 해주는데 한도는 5억까지 해줘요. 5억까지. 소득 한도도 없어요. 이 특례보금자리 이거 아마 거의 다 해줄 거니까 잘 관심 가지세요. 이번에는 부동산 파격적 규제 완화 평가. 그렇다면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규제 완화 평가. 완화 목적이 뭘까요? 부동산 경착륙이 아주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이 너무 지금 빠르게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경제 금융 부실 우려가 생기죠.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요. 지금 매수자가 없어요. 누군가를 매수를 해줘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매수 안 하면 다주택 니들이라도 해줘라. 여기 다주택 거래 활성화. 너희들한테 아예 혜택을 왕창 줄 테니까 돈 있는 너희들이 잡아라. 이런 뜻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다주택 매도자 지금 엄청난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털어내도 팔리지도 않고 집값은 떨어져 가지고 갭 투자한 사람들 전세는 돌려줘야지. 진퇴양난이었는데 바로 이 매물을 함부로 쏟아내지 마라. 공포 갖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준 게 이번 대책이에요. 자, 이번에 집값의 영향. 단기적으로는 소폭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뭐 상승 폭등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 폭락하고 있는 걸 약간 완화하는, 이제 하락은 맞는데 약간 완화하는. 왜냐하면 금리 인상, 경기 침체가 지금 없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절대 집값이 상승하기 어려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폭등한다 그것은 좀 오버죠. 왜? 세계 집값과 우리나라가 같이 가요. 여기 보실래요? 해외 요인이 심각해요. 세계 집값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뛸 가능성은 제로예요. 자, 장기 침체,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간 흘러갈 수 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집값이 반등한다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연착륙으로 가는 거죠. 심리 회복 후에 급등한다. 2023년 이후에 상승 요인. 즉 이제 4년, 5년, 막 6년 빠질, 이게 정말 길게 빠질 수도 있었던 것을 이번 대책 또는 앞으로 추가 대책 등으로 인해서 장기 폭락을 단기 폭락으로 꺾는 그런 영향은 줄 거예요. 즉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는 일찍 뛸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추가 완화, 부양책. 이제 앞으로 이런 부양책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라든가 새롭게 집을 잡는 경우는 임대주택 사업을 안 내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든가, 분양권 전매, 분양을 하면 전매 제한이 아예 없거나 또는 1년 이렇게 차등적으로 준다든가, 세제 완화, 세금 혜택을 대폭 완화시켜서 분양권을 많이, 미분양을 많이 잡게끔 유도하는 거죠. 청약 자격 완화. 자, 이제 세대주만 있었던 청약, 재당첨 금지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세대원, 그리고 당해 지역이 아니라 당해 외 지역도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는. 왜냐? 분양했다면 경쟁률도 낮고 미분양인데, 그 특급 지역이 미분양인데 뭔 놈의 이런 정책 규제를 주겠어요. 완전 다 풀어버려요.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임대주택 사업 이게 상당히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왜? 서민들 죽이는 못된 짓거리입니다. 임대주택 사업. 왜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냐면 2017년 대통령 취임하고요 임대주택 사업을 가장 먼저 때린 거예요. 12월 달에. 그러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이 몇 천씩 몇백 개씩 매수를 해도 세금 없고, 그러니까 집값이 막 폭등한 거예요. 그걸 뒤늦게 깨닫고 아파트 취소시켰는데 이 아파트를 이번에 부활시킨 거예요. 보자고요. 얼마나 심각한지. 자, 강남의 압구정 10억 거주 투자. 여러분들이 1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억이. 자, 한양 5차 33평 한 개 매수했어요. 얘가 2013년 6월 달에 10억이었네요. 전세가 3억 6천인데 투자금 10억. 그냥 본인이 10억으로 한 개 잡아서 입주를 했어요. 10억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2022년 3월, 뭐 지금도 비슷해요. 자, 매매가가 34억. 수익금 무려 24억이나 벌었네요. 3.4배의 수익률이에요. 10억 투자해서 34억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같은 1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정부가 허용해준 임대주택 사업이 얼마나 문제냐면, 보세요. 강서구 가양동 10억 갭 투자를 했어요. 이제 가양 6단지 20평 20개를 매수했습니다. 왜? 5천만 원에 하나씩 갭 투자를 하니까 10억 있으니까 20개 매수하는 거 맞잖아요. 5천만 원씩이니까. 여기 보세요. 2013년 6월 달에 매매가 한 개가 2.3억, 전세가 한 개가 1.8억. 투자금은 5천만 원에 전세 끼고 잡았어요. 자, 투자금이 총 10억이고 10억이 있다 보니까 5천만 원에 20개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당 한 개당 11억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2.3억이었던 게 11억으로 뛰다 보니까 한 개 수익이 8.7억이야. 20개면 수익이 174억이야. 세금 1원도 안 냅니다. 16배 수익률. 압구정은 게임이 안 되죠. 누가 똘똘한 아파트 잡으라고 했어요. 임대차 사업 이걸 잡아버려야지. 자,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지금 정부가 그걸 권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모든 세금이 다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세금 계속 엄청나게 완화한다고 하잖아요. 자, 임대주택 사업 부자 잔치입니다. 한마디로 집값 폭등, 서민 벼락거지. 물론 지금 경착륙을 막고자 하는 불가피한 건데 차라리 이런 거보다 분양권 전매라든가 일반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를 해야지 부자들한테 왕창 몰아넣는, 글쎄요, 이 정책은 너무 빨리 나오지 않았나. 자,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여기 2017년에 나왔네요. 12월 달 정도. 그러니 뛴 거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지금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 뛴 거예요. 떨어진 건 별로 없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욕해놓고. 그러면 안 되죠.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것은. 여기 임대차 3법으로 또 한 번 더 뛰게 됐습니다. 물론 뭐 요즘 막 조작이다 해가지고 조금밖에 안 뛴 걸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여기 꼭대기까지. 이거는 조금 잘못 뛴 거예요. 그래프가 더 올라갔다고요. 2020년 21년에 얼마나 많이 뛰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지금 현재는 이제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 한번 보세요. 임대주택 사업 이후에 보통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9,000개, 10,000개밖에 매입을 안 했었어. 그런데요, 17년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하니까 8만 개, 7만 9천 개. 이거 말이 됩니까? 보통 2만, 5만, 6만 9천 개, 3만. 이 빨간 박스 보세요. 2018년까지. 임대주택 사업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부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을 했다는 것은 서민들의 집을 뺏어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 집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서민들이 잡지를 못하잖아요. 글쎄요. 이걸 또 한다고 여기 그래프에 딱 나오죠. 얼마나 많이 매수를 했는지. 자, 하락장 폭락할 아파트, 똘똘한 아파트 더 위험. 이제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장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두에 말했지만 지금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다만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곡선을 조금 급하게 떨어지는 것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 많이 떨어지느냐 꼭 기억하세요. 하락장 폭락할 아파트는 입지, 호재, 선반영돼 가지고 폭등, 그러니까 상승장이 많이 뛴 놈일수록 대폭락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많이 폭등했어요? 거꾸로 알고도 있더라고요. 강남은 안 빠진다고. 그런 사람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강남이 제일 많이 빠져요. 금액상으로. 보세요. 강남, 서울 비싼 아파트, 강남 3구, 한강변, 도심권 얘들이 제일 많이 빠져요. 비싼 아파트. 두 번째, 재건축 기대주나 재개발. 요즘 재건축 재개발 폭락하는 거 보세요. 피 다 없어지고 있죠 지금. 왜? 얘들이 많이 뛰어서 그래요. 얘들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강남권, 목동, 여의도, 노원 이제 막 엄청나게, 여의도나 목동은 별로 안 빠지다가 요즘 막 대폭락하고 있어요. 뉴타운도 그렇고. 자, 이제 수도권의 신도시, 1, 2기 신도시 아주 비싼 아파트 또는 GTX 있는 곳들, 지금 호재가 있는 곳들 난리 났어요. 너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예를 들면 과천, 광명, 분당, 유래, 뭐 동탄, 투, 송도, 광교 할 것 없이 1, 2기 신도시, 그 다음에 GTX A, B, C, D 노선 너무 많이 오버페이스로 뛴 곳들 막 난리 났죠. 자, 광역시 지방 고가 아파트들. 이제 광역시 지방은 내년에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막 20억까지 치솟은 것들 있죠. 걔들 10억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보세요. 자, 이제 부산, 대구, 세종, 대전, 광주 또는 기타 중소도시들, 시, 군, 구들 최고가 아파트,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얘들만 빠진다는 게 아니라 비싼 아파트가 더 빠진다. 자, 이번에 아파트, 여러분들 왜 제가 폭락장의 아파트를 잡으라고 하는지 이거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파트가 있고 단독이나 다가구는 같은 걸로 보자고요.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같은 걸로 크게 세 부류네요. 20년 투자를 따져봤어요. 자,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2007년 꼭지장에 가격이 다 같았어요. 4억, 4억, 4억 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자, 보세요. 아파트는 꼭지장에 잘 팔리고 단독 다가구는 보통이고 빌라, 오피스텔은 꼭지장에도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락장 보세요. 2013년에 4억이 2.5억, 2021년에 7.5억, 그 다음에 2025년에
이번 바닥장이 아마 4억 언저리로 또 빠질 것 같아요. 결국은 2030년에 12억까지 치고 갑니다. 서울이라는 기준으로 결국 4억짜리가 12억까지 뛰네요. 나중에는. 자, 근데 단독 다가구 4억이 3억. 아파트보다는 좀 덜 떨어지고 덜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6억. 하락장에는 안 팔리고 상승장에는 좀 보통 정도 팔리는 거예요. 4.5억. 결국은 8억. 어떻습니까? 이거 금액 보니까. 아파트보다는 4억이 8억 됐는데 더블로 뛰었지만 좀 덜 뛰었네요. 그쵸? 자, 이번에 빌라 오피스텔 4억이 3억. 거의 뭐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4.5억, 4억, 5.5억. 결국은 4억이 5.5억. 17년, 2030년 무려 23년간 1억 5천 뛰었어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 다가구는 더블 뛰었어요. 8억. 아파트는 12억. 어떻습니까? 4억이 12억, 4억이 8억, 4억이 5.5억.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권하는 거예요. 꼭 바닥장에. 그것도 세대수 500세대 이상. 자, 이번에는 12.21 대책 총정리. 아까 했던 말들 반복이겠지만 여기서 다 나와 있어요. 3주택. 현행 8%에서 4%로 취득세 완화. 4주택. 조정적 3주택 이상 법인 포함해가지고 12%가 6%로. 분양권도 아까 나와 있잖아요. 자, 1년 미만 70에서 45. 1년 이상 60였는데 폐지. 주택가구 입주권 1년 미만 70에서 45. 자, 그 다음에 1년 이상 60이 폐지돼 버렸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쭉 아까 설명했던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집값 폭락과 전세가율, 특례 보금자리 대출 한도. 보시면 전세가율 각 지역별로 특히 중소 도시들이 많은 경북, 전북, 충북, 전남, 강원 이런 데는 거의 80% 가깝죠. 이런 데 전세 살면 망합니다. 지방에 전세 살면 안 돼요. 왜? 전세가율이 너무 높잖아요. 이런 데는 전세 월세를 끼세요. 그래야 안전해요. 상대적으로 서울, 제주, 부산, 경기, 인천 이런 데는 60%대입니다. 자, 보금자리 통합운영계획안 내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9억까지 그 다음에 대출은 5억 소득한도도 없어요. 꼭 이거 활용하세요. 자, 2022년 전국 대폭락 1위에서 10위. 자, 1등이 어딘 줄 아세요? 세종입니다. 13.5%, 65% 빠졌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40% 빠졌다고 보여져요. 자, 수원 영통 2등, 3등은 대구 달서, 4등 경기 광명, 5등 경기 의왕, 6등 인천 연수, 송도가 있는데 그 다음에 7등 대구 달성, 8등 대구 수성, 9등 경기 화성, 10등 경기 시흥. 어디가 많이 빠졌는지 알겠죠? 여기는 내년에는 좀 더 떨어지면 잡아도 돼요. 근데 얘 조금밖에 안 빠진 곳은 그냥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그런 데는 나중에 뛰지도 않아요. 부동산 가격 연착륙. 여기 보세요. 계속 뛰다가 자, 여기 보시면 22년 9월달 이렇게까지 내려왔네요. 과거에 이렇게 내려온 적이 없죠. 자, 이번에 주담대 부담 2배. 아유, 이게 서울 거주자가 지방 투자를 하는데 3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이렇게 7만 대도 유지하다가. 누가 투자하겠어요, 이 지방에다가 지금. 그 다음에 133만 원 냈던 게 266만 원으로 8% 초읽기. 주담대가 이렇게 2배 늘었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1,500이 3,100으로 2배 늘어났어요. 얼마나 부담이 큽니까? OECD보다 낮은 정부 경제 성장률 2.5가 1.6으로. 일단 내년이 아주 심각하죠. 경기 침체가. 수출입도 여기 보세요. 둘 다 완전 마이너스로 엄청납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나려면 이 두 가지가 살아나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이걸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어발식으로 2012년부터 18년까지 다주택자들이 이거 잡은 거 보세요.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무주택, 일반 서민들의 무주택자들은 늘어나게 돼요. 왜? 집값이 뛰어버리니까.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집값은 계속 내려가고 미분양은 급증하기 때문에 부동산 초비상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수하고 매도자들은 투매하지 말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